자, 오늘은 객체 지향 설계 패턴의 책임 패턴 세 가지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 GOF 패턴은, GOF 체계는 그 객체를 생성하는 류의 패턴이 있고, 객체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어떤 구성된 그런 스태틱한 면을 보는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객체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런 어떤 인터랙션 면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제 그 우리 강의에서 나눈 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브릿지 패턴하고 컴포지 패턴은 굉장히 시스템의 골격을 이루는 패턴이라서 먼저 우리가 소개했고요. 오늘 배우는 패턴은 객체의, 여기 지금 세 가지인데, 이런 패턴들은 우리 예전에 우리 객체 지향 설계 원리의 솔리드 중에 S가 뭐였죠? Single Responsibility.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에 한 개의 책임을 주는 원리를 잘 적용한 패턴들이 요 세 가지입니다. 이거 외에도 또 있는데 오늘 다룰 거는 요거 세 개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 굉장히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굉장히 충실히 그걸 수행하고 있어요. 싱글턴 같은 거는 어떤 클래스가 내가 하나만 유일한 객체가 만들게 그렇게 지금 그런 책임을 감당하고 있고, 옵서버 같은 거는 요거는 나는 데이터만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는 데이터를 갖다 쓰는 놈이야. 각각의 책임이 양쪽에 잘 분산이 되어 있는 패턴이고. 예,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중재자 패턴은 여러 클래스들이 서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나중에 이걸 떼가지고 새롭게 재사용하기가 되게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관계를 중간에 어떤 마치 우리 부동산 중개인처럼 딱 세워가지고 복잡한 관계를 굉장히 좀 느슨한 관계로 바꾸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중재자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패턴 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쓰이는 거는 그렇게 흔하게 쓰이지는 않는데 필요할 때는 이걸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씩 좀 하죠. 예. 객체의 책임을 중앙 집거나 확대, 제한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객체의 책임을 한 클래스 안에 이렇게 가둬놓는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능이 뭐가 문제가 돼서 손을 대야 될 때 이 책임이 여러 클래스에 분산되어 있으면 얘도 고치고 서로 각각 개발하는 사람이 또 다르다 그러면 그게 연관이 되지, 이 얘기죠. 근데 각 클래스가 담당하는 책임을 한두 개로 아주 그냥 축약해서 만들면 나중에 프로그램 짜는 것도 쉽고 나중에 메인테넌스 하는 것도 쉽고 뭘 고쳤을 때 그 영향의 범위가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싱글턴 패턴은 책임을 하나의 인스턴스에 집권하고 얘를 객체를 하나밖에 못 만들게, 싱글턴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만 만들게 하는 거죠. 객체를 하나만 만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옵서버라는 거는 이제 분명히 우리 뭐 신문 구독하는 것도 하나의 옵서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을 발행하는 사람이 있고 데이터를 발행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신문의 데이터를 갖다가 읽어가는 쪽이 있죠. 그죠? 그러면 그런 발행하는 쪽, 그걸 우리가 서브젝트라고 하는데 그 서브젝트하고 옵서버 사이에 어떻게 서로 협동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이 옵서버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은 굉장히 양쪽이 서로 바쁘지 않게 그렇게 통신하는 그런 형태의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중재자 패턴은 무리를 이룬 객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중앙에서 감독하게. 그러니까 무리를 이룬 객체들이 그냥 지 마음대로 막 그냥 연관을 맺으면 굉장히 복잡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그 연관을 맞은 것들이 이제 많으면 떼어내서 따로 우리가 분리해가지고 리유스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프록시 같은 거는 어떤 객체가 다른 객체를 대신하게 할 때, 이것도 꽤 많이 쓸 수 있는 얘기인데, 객체 중에 무거운 객체가 있죠. 무거운 객체는 뭘 의미하죠? 객체 중에 데이터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는 놈들, 뭐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게임을 한번 짜본다 그러면 게임 캐릭터들이
만약에 그 안에 어떤 뭐 스트렝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캐릭터에 대한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그 캐릭터의 어떤 이미지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되게 무거운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클래스가 우리 뭐 웹브라우저에서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웹브라우저에서 어떤 요소가 저 리모트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필요 없는데도 프로그램 시작할 때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놓고 시작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그 객체를 가져오면 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처음에 프록시 객체를 만들어 놓고 실제 사용될 때 그 원하는 이미지라든지 리모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패턴이 프록시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 체인, 요구를 처리할 때 객체를 만날 때까지 계속 연결시킨다. 이거는 이제 책임이 만약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담당하는 책임, 이 사람이 담당하는 책임, 이 사람이 담당하는 책임 이렇게 해서 여러 개 둬가지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 내가 이렇게 쭉 나란히 서서 이 이벤트가 내 거면 내가 처리하고 내 거 아니면 옆에 넘겨주고 또 그 다음에 있는 체인 다음에 있는 어떤 클래스가 자기가 처리할 이벤트라면 자기가 하고 자기 거 아니면 다음에 넘겨주고 이런 식의 구성이 책임 체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 이 세 가지를 다루기로 할게요. 싱글턴 패턴. 예, 여기 지금 싱글턴하고 더블 체크 이게 두 가지인데 사실 똑같은 거고요. 더블 체크는 뭐냐면 이제 싱글턴 패턴 안에서 왜 우리 오퍼레이팅 시스템 배울 때 그 왜 프로그램이 교묘하게 인터리빙 돼가지고 데이터에 락킹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냥 그거를 해결한 게 싱글턴 패턴인데 그걸 해결한 거를 우리가 더블 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싱글턴은 그냥 단일 스레드에서만 가능한 거고 만약 멀티 스레드라고 그러면 얘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컨스트럭터 대신에 다른 어떤 컨스트럭터는 이제 프라이빗으로 만드는데 그 컨스트럭터가 불려졌을 때 만들어진과 동시에 다른 데서 또 뭐 불러오면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꼭 만들 때 그 싱크로나이즈 해준 그 내용이 있는 게 더블 체크 로킹 패턴입니다. 뒤에 가서 우리 코드 보면 어떤 건 차이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싱글턴 패턴 아까부터 오직 하나의 인스턴스만 생성해서 두 개 이상을 못 만들게 한다는 거죠. 어떤 때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 사람이 짜는데 어떤 객체는 여러 개 만들면 곤란해. 근데 그 클래스는 내가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쓰긴 쓰지만 시스템에 유일하게 하나의 객체만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두 개 이상 만들면 못 만들게 한다는 거죠. 그죠? 어떤 때 그런 때가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여러 사람이 같이 짜는데 어떤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해서 나도 랜덤 넘버를 쫙 받고 그 사람 프로그램에서 랜덤 넘버 받는다. 그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두 개 이상 세 개 막 따로따로 쓰면 겹치는 번호가 생길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죠? 또 예를 들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플러를 누가 쓴다. 프린터 스플러를 개발하는데 프린터 스플러 나 다 디파인 했어. 근데 아무나 갖다가 스플러 객체를 막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싱크로나이즈 핸들링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아예 시스템에 이런 뭐 어떤 공유하는 어떤 데이터라든지 스플러라든지 이런 걸 하나만 두고 싶을 때 두 개 이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강제로 내가 어떤 장치를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싱글턴 패턴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 객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그 레퍼런스를 그냥 리턴하고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리턴하고 그러면 되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죠? 뭐 알고리즘 간단해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객체 하나를 만들게 하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스태틱이라는 그 객체 지향의 우리 문법이 있기 때문에 그 스태틱한 변수로 정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생성자를 외부에서 아무나 불러 쓰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겠죠. 아까 우리 뭐 스플러를 만드는데 스플러 클래스 안에
컨스트럭터를 얘도 쓰게 하고 쟤도 쓰게 하면 막 여러 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컨스트럭터는 그 스플러 내가 하나만 만들고 싶어 하는 그 클래스 안에 프라이빗으로 선언해서 내가 쓰게 하고 내가 한 번만 불러서 객체를 만들게 하고 외부에서 부를 때는 이미 만들어진 거를 그냥 액세스하는 함수만 퍼블릭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디자인인데 이제 클라이언트가 부르게 하는데 마이 클래스라는 걸 객체 하나로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마이 클래스 안에다가 여기 리커시브하게 애그리게이션 돼 있는데 스태틱한 마이 클래스 타입을 하나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마이 클래스 그다음에 스태틱 마이 클래스 타입 뭐 A 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클래스 안에 있는 스태틱은 객체마다 잡히는 게 아니라 모든 객체가 동일하게 사용하는 한 개만 잡히는 변수죠. 스태틱한 변수. 그러니까 얘가 하나밖에 안 생겨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액세스하는 함수를 클라이언트에 퍼블릭으로 제공하면 얘는 마이 클래스만 리턴하면 되죠. 만들어진 거. 자, 그래서 싱글턴 패턴 쓸 때는 항상 뭐 이렇게 쓰면 돼요. 먼저 my class 안에 이런 스태틱한 타입의 my class 타입을 하나 두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싱글턴에 해당하는 그런 객체예요. 그죠? 그래서 my class라는 걸 지금 불렀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my class 안에 들어가 있는 이 constructor는 반드시 프라이빗으로 선언해서 내가 내 코드 안에서만 호출하게 돼야 돼요. 이걸 만약 퍼블릭으로 했다 그러면 밖에서 아무나 다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프라이빗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을 만들면 생성자를 못 부르니까 밖에서는 못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쓰게 하려면 어떻게 돼? 그 이미 만들어진 객체를 접근하는 그거를 액세스할 수 있는 함수를 뭔가 제공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get singleton my class라는 걸 하나 새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리턴된 여기 지금 아까 만들었던 요거를 리턴하게끔 하면 되겠죠. 그죠? 요것도 스태틱으로 선언해서 나중에 my class 이름으로 불러야 되겠죠. 그죠? 질문 있나요? 혹시 이게 다요. 이게 싱글턴 패턴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그 방법이에요. 네. 그 변형 변수를 먼저 선언해서 객체를 저장해두고 쓰는 건 어떤 게 다른가요? 전역 변수를 선언해서 객체를 지금 컨스트럭터 불러가지고 지금 하나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요 만든 거를 밖에서 지금 액세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지금 이 방법인데. 그 클래스 안에 싱글턴 패턴을 적용하지 않고 네. 아예 그냥 전역 변수를 선언해서 클래스 자체를. 근데 그래도 컨스트럭터를 만약에 오픈하면 내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 요 클래스 안에 있는 스태틱으로 선언하는 얘는 지금 하나밖에 안 생기죠. 만약 여기에 뭐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여기 스태틱이 없는 거는 여러 개 생기지만 그죠? 그래서 여기는 US 텍스라는 거는 클래스인데 클래스 안에 있는 어떤 변수가 스태틱으로 선언해서 얘는 하나밖에 안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US 텍스라는 타입이면 얘 자체가 하나밖에 안 생기는 거죠. 지금 다른 방법이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US 텍스 클래스 밖에 전역 변수를 선언해서 여기 밖에다가 전역 변수를 선언한다고요? 네, 어떻게? 어차피 전역 변수는 클래스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써야 지금 우리가 객체가 하나밖에 안 생기는데 아까 앞에 있는 이런 그 세 가지가 기본적인 방법이고 그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그 멀티 스레드인 경우에 추가해야 될 게 있는데 예, 요게 지금 얘예요. 지금 여기 있는 컨트롤러가
Sales Order Tax를 지금 접근하는데요. 이 뭐 판매할 때 뭐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떤 물건을 판 다음에 텍스 계산을 하겠죠. 근데 이 계산하는 캘큘레이션 텍스라는 모듈이 이게 객체가 여러 개 있으면 뭐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한 개만 만들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밑에 있는 것들도 다 어떤 뭐 US 텍스 뭐 캐나다 텍스 뭐 구하는 어떤 모듈들이 다 그냥 객체 하나만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계산하는 함수를 부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요 얘네들을 객체 하나만 만들게 한 코드가 여기 있는 것들. 그래서 US 텍스의 그 어트리뷰트로 스태틱한 객체를 하나 선언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생성자의 프라이빗 선언했죠, 그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외부에서 우리가 갖다가 얘를 써야 되니까 여기 있는 US 텍스를 나중에 여기 캘큘레이션 텍스가 아마 불러서 그 세금을 계산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계산하는 부분에 get instance라는 걸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인스턴스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여기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얘를 리턴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만들어진 걸 리턴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필요해요. 꼭 뭐 만약 if 문장을 쓰지 않으면 계속 get instance 할 때마다 이미 만들어진 걸 가져가겠지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 코드하고 이게 이 뒤에 있는 코드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필요하지 않아도 꼭 만들죠, 그죠? 얘는 무조건 만들어요, 그죠? 근데 얘는 뭐예요? 필요하지 않으면 안 만들죠, 그죠? 그러니까 밖에서 만약에 get instance를 불렀을 때 비로소 안 만들어져 있으면 만들고, 만약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거를 보내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런 형태는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밖에서 get 싱글턴을 불렀든 안 불렀든 관계없이 얘는 일단 만들어줘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만든 거를 리턴하는데, 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앞에 있는 것보다 조금 효과적이에요. 뭐냐면 필요하지 않으면 얘가 객체를 안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더블 체크하는 거, 이제 싱글턴 패턴에서 이제 단일 스레드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교묘하게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얘를 불렀어요. get instance를. 근데 어떤 프로그램이 요거 지금 if 체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놈의 어떤 다른 다중 스레드로 여기 있는 US 텍스의 get instance를 또 불렀다고 합시다. 근데 걔도 지금 교묘하게 얘가 이 문장을 하고 있는데 걔도 또 이 문장을 하고 있어. if 문장을 수행하고 있어. 그러면 안 만들었으니까 또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얘도 또 만들 거 아니에요, 안 만들었으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인스턴스를 리턴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 만약 얘가 체크하고 있다 그러면 안 만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배운 것처럼 요 사이에 있는 get instance 요 만드는 과정 사이에는 락킹을 해서 요 사이에는 인터리빙이 안 되도록 어떤 장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 그 다음에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US 텍스에 여기는 synchronize해서 do sync 해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여기 if 체크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이 synchronize 되게 돼 있어요. if 체크 할 때, if 체크 할 때는 다른 놈이 인터리빙 못하게 돼 있고, 그게 끝나면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인스턴스가 리턴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OS만 알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하여튼 싱글턴 패턴은 어떤 객체든 내가 하나만 만들고 싶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여러 개를 만들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사용되는 게 싱글턴 패턴입니다. 아까 우리 예를 들었는데 뭐 어떤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를 여러 사람의 클라이언트가 같이 공유해서 뭔가 적고 싶다. 그럴 때 여기 익스페리먼트 안에 익스페리먼트 타입으로 하나 스태틱으로 선언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get 익스페리먼트를 해서 갖다가
읽거나 아니면 쓰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스태틱한 거를 선언한 게 요거고요. 예, 코드는 지금 얘는 무식하게 만든 거죠. 그냥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익스페리먼트를 그냥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그걸 갖다가 만약 쓴다 그럴 때 이미 만들어진 거를 갖다가 준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익스페리먼트 컨스트럭터를 프라이빗으로 선언해야 돼요. 그죠? 다음에 예, 여기서 지금 외부에 제공하는 익스페리먼트 이미 만들어진 거를 지금 리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외부 클라이언트는 여기는 컨스트럭터 직접 부르는 게 아니라 get experiment를 불러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만 받아가지고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외부에 제공하는 거고. 네, 얘가 지금 클라이언트 코드예요. observer 패턴. 이거는 되게 많이 써요. 아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놈하고 데이터를 이용하는 놈이 많으면 이거는 꽤 많이 쓰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 GOF 책에 보면 객체 사이의 1대 n의 의존 관계이며 객체 상태의 변화가 다른 의존 객체에 통지되고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건 뭐냐면 이제 내가 지금 어떤 지금 뭐 여러분들 스프레드शी트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스프레드शी트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스프레드 표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그 스프레드शी트의 데이터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어떤 지금 다른 동료가 스프레드शी트에 어떤 표 같은 걸 그린다든지 파이 차트를 그린다든지 이런 거를 짜는 사람이 지금 나하고 같이 협력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프레드शी트 안에 있는 그 워크시트에서 어떤 셀의 값의 변화가 일어나면 분명히 파이 차트 그린 사람이나 테이블 그린 사람은 그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던데 값의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된 거를 읽어가지고 갖다가 그림이나 파이 차트가 다시 새롭게 그려져야 되죠. 그죠?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놈하고 데이터를 갖다 쓰는 놈은 분명히 1대 n의 어떤 의존 관계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놈의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갖다가 읽고 있는 놈한테 분명히 영향을 미쳐서 걔가 그걸 반영해 줘야 되죠. 예, 그럴 때 자동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옵서버 패턴이라고 합니다. 통보하는 쪽과 통보받는 쪽이 결합이 약해진다. 우리 보통 이제 뭐 카톡도 쓰고 또 여러 가지 메신저들을 쓰는데 보통 우리가 메신저를 갖다 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죠? 1대 n의 통신의 경우에 계속 푸싱하는 형태죠. 그죠? 카톡 같은 건 내가 문자를 날리면 내가 받는 사람한테 계속 내가 이렇게 누가 구독하든지 보내는 거잖아. 내가 다 바쁘게 일을 해서. 그죠? 근데 반대의 개념은 또 폴링이라는 개념이 있죠. 내가 만약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데이터를 바뀌었냐 가지고 있냐 계속 물어보면서 체킹하고 있다가 만약에 값이 바뀌었으면 걔가 받아가는 형태가 폴링이죠. 푸싱이나 폴링이나 어떻습니까? 양쪽이 다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 한쪽이 극단적으로 바쁘죠. 그죠? 푸싱은 보내는 쪽이 계속 바쁜 거야. 폴링은 받는 쪽에서 계속 너 값 준비됐어? 계속 물어봐야 되잖아. 그죠? 물어봐서 긁어와서 내가 가져와야 되니까 양쪽의 푸싱이나 폴링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양쪽의 어떤 어떤 부담을 좀 적게 하면서 서로
통신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의 observer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 GOF 책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 Publisher Subscriber,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놈,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놈을 Publisher라고 하고, Subscriber 데이터를 가져가는 놈, 이용하는 놈. 예,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 이제 Observable 클래스 이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패키지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인터페이스로. 자, 요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할게요. 잘 한번 들어보고. 이거는 패턴이 좀 복잡해서 여기 안에 있는 이런 역할도 잘 알아야 되지만 여기 안에 있는 이 함수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전체가 다 패턴이에요. 자, 우선 왼쪽에 있는 이 서브젝트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놈이에요. 얘가 만약 스프레드शी트 같으면 스프레드शी트 안에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그 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워크시트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용하는 놈이죠. 옵서버. 자, 그러면 우선 전체적인 기본적으로 이 옵서버 패턴이 성립되려면 내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하는 놈이 누군지는 얘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들을 옵서버를 얘네들을 등록하게 하는 그런 메소드가 여기 있는 어태치입니다. 어태치. 그래서 어태치에 보면 여기 뒤에 옵서버 파라미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해요. 되게 메인 프로그램. 여기 있는 이 패턴 말고 밖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 네 데이터를 갖다 쓸 놈이 누구야 라고 얘한테 다 등록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 있는 딜리트는 뭐냐면 뭐 어떤 놈이 아, 나는 더 이상 네 데이터 필요 없어 라고 이 가입을 탈퇴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때 하는 게 디태치예요. 그러니까 어태치하면 여기 있는 이 객체를 여기 있는 서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링크에다가 레퍼런스로 딱 이렇게 그 컨테이닝 해주면 되죠. 그죠? 자, 거기까지가 이제 셋업이에요. 얘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놈이고 아, 얘가 갖다가 쓸 놈이다. 그렇게 이제 다 엮어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놈이 뭔가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수정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놈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notify가 바로 통지하는 놈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요 notify가 이 안에서 하는 일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는 통지하는 놈이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 읽어가지고 나한테 친절하게 이 옵서버한테 하나하나씩 다 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푸싱이 되죠. 그죠? 그러면 얘는 다른 일을 못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notify 안에서 내 데이터를 가지고 쓰는 놈한테 내가 값이 바뀌었으니까 너희들 와서 가져가라고 그 객체들한테 통지만 해요. 알리기만 한 거죠. 너 이제 새로운 뭐 신문 같이 새로운 게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너 받아가라고 통지를 해요. 그러면 얘가 여기 지금 업데이트라는 거는 이 옵서버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죠. 그죠? 그 메소드 옵서버를 받아서, 업데이트를 받아서 이 업데이트 안에서는 다시 뭘 하냐면 서브젝트, 이 놈이죠. 이 서브젝트한테 가서 get state, 여기 지금 보면 get state라는 거 있죠. 이 get state가 여기 있는 이 서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지금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죠? 데이터를. 그럼 얘가 얘한테 통지받은 다음에는 아, 내가 구독할 데이터가 바뀌었구나라고 해서 그걸 가져오고 그걸 갖다 이용해서 뭘 그래프를 그리다든지 자기가 이용해서 뭔가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요 그림 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서브젝트를 어떤 데이터, 서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쪽이 옵서버로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일방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얘를 알아야 되니까 이쪽에서 또 얘를 알게 지금 이렇게 포인트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아, 내 거 받아야 되는데 누군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지금 여기 있는 업데이트에서 만약에 이 업데이트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서브젝트를 파라미터로 넘겨주면 이거는 필요 없어도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이거는 패턴에 조금 뭐 꼭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닌데 전체적인 구조는 패턴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갖다가 쓸 옵서버가 있는데 그 옵서버한테 넘길 때, 야, 노티파이 할 때 지금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어라고 요 서브젝트에 관련된 객체를 넘겨주면 얘가 그 서브젝트에서 알 테니까 이거는 필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파라미터 넘겨주지 않으려면 얘는 알고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넘어왔는지. 그죠? 교수님, 네. 업데이트에 관한 파라미터를 넘겨주면 네. 자기가 변경될 때 네. 지금 변경된 데이터까지 같이 보낸다는 건데 아니, 데이터를 보내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를 보내는 건 아니고 누구한테 나중에 게스트 데이터를 날려야 되는지 그 객체를 알려주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 파라미터를 넘겨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 한꺼번에 넘긴다 그러면 아까 푸싱하는 방법은 똑같고 얘가 훨씬 더 여기 있는 옵서버가 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 하면 걔 여러 개 거를 다 갖다가 푸싱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업데이트 간단하게 그냥 불러서 노티파이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가져오는 거는 여기서 가져온다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죠? 그죠? 다른 질문 있나요, 혹시?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GOF 패턴 중에는 사실 복잡한 쪽에 들어가는 행위 패턴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거 하나하나의 어떤 책임 포커스로 맞춰서 우리가 책임 패턴에 분류했지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비헤이비어 패턴의 아주 대표적인 거라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과정을 좀 잘 기억해 놓으면 좋겠고, 얘는 지금 이렇게 스태틱한 클래스 다이그램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시퀀스 다이그램이 있는데 하여튼 아까 말로 설명했던 게 여기 지금 다 정리가 됐는데 스텝 1은 옵서버를 같은 방법으로 동작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모든 옵서버가 같은 타입으로 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요거요. 여러 개의 옵서버가 지금 달리겠죠. 그죠? 그래서 걔네들이 요 업데이트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질 수 있도록 옵서버가 가지는 인터페이스 얘네들이 다 구현을 해야 돼요. 여러 개의 객체들을. 그 다음에 옵서버를 등록시키는 일.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누가 그걸 사용하는지 다 미리 어태치를 시켜야 되죠. 알려줘야 돼요. 네 데이터 누가 쓸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네가 데이터를 바꾸면 얘한테 알려줘야 돼. 라고 옵서버를 등록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어태치입니다. 그러니까 옵서버 패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어태치, 디태치 이것도 다 외워야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패턴에. 그리고 이 이름을 내 마음대로 쓰면 좀 나중에 패턴 적용했을 때 이게 어떤 게 어태치하는 함수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 이름을 어태치라고 여기 패턴에서 얘기한 대로 써주는 게 좋아요. 여기는 얘는 지금 서브젝트 클래스구나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디태치는 반대로 리스트에서 옵서버를 삭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단계인데 내가 어떤 데이터를 새로 수정됐다. 그러면 그거 알리고 싶을 때 내 데이터를 갖다가 쓰는 놈, 옵서버한테 다 업데이트라는 걸 호출해서 야, 내가 데이터 바뀌었으니까 너희들 와서 받아가라고 통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통지받은 놈이 옵서버가 서브젝트한테 가서 값을 가져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옵서버 패턴은 이 풀이나 푸시 양쪽에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두 개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쪽하고 이용하는 쪽이 서로 좀 커플링 강도를 낮추면서 나는 통제해주고 내 할 일하고 얘는 방해받지 않고 데이터가 바뀌지 않았을 때는 아무 일도 안 하다가 통지받으면 갖다 받아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부담을 좀 적게 하면서 커플링을 좀 낮추는 그런 형태의 통신을 하는 패턴을 우리가 옵서버라고 합니다. 자, 요게 지금 행위 패턴의 그 내용은 주로 이제 시퀀스 다이그램을 우리가 보는 게 제일 이해하기가 좋은데요. 우선 요 부분이 요 자기 자신을 이 서브젝트한테 갖다 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어태치는 사실 저기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호출하겠죠. 이 전체적인 셋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얘를 갖다 달고 얘를 갖다 달고 두 개를 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set state라는 건 사실 여기서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얘의 어떤 상태가 어딘가에 뭐 initialize 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때 이제 데이터가 바뀌어서 notify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필요한 놈들한테 전부 다 업데이트를 날려요. 그 다음에 얘네들 받은 놈들은 다 가서 서브젝트한테 get state로 해서 바뀐 데이터를 받아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우리 그 봤던 이커머스 얘인데 여기 지금 예, 요거는 지금 observer 패턴을 넣지 않고 푸싱 형태로 커스터머 클래스가 계속 통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새로운 고객이 왔을 때 환영 이메일을 보내주고 뭐 주소를 우체국에 통해서 검증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커스터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뭐 어드레스도 있고 이 사람의 뭐 주소도 있고 뭐 그 사람의 이메일 어드레스도 있고 뭐 이름도 있고 여기에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레터를 쓰는 쪽하고 그 주소 베리피케이션 하는 쪽은 얘 데이터를 갖다가 검증하는 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업서 패턴을 안 쓰고 이렇게 한다면 얘가 계속 데이터를 넘겨주고 야 너네들 일해라고 아마 계속 푸싱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얘가 바빠서 일을 처리 못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다음에 있는 거는 얘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notify를 하면 얘네들이 커스터머에 관련된 데이터를 갖다가 가져와서 자기가 필요한 일들 뭐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어드레스를 체크한다든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어떤 뭐 다른 복잡한 일을 하는 게 그런 거 전혀 몰라. 그죠? 그냥 나는 통지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링크만 알고 있지 그 밖에 다른 것들은 그렇게 끈끈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서브젝트와 옵서버가 서로 독립적으로 변경 확장될 수 있다. 지금 네, 여기 지금 이 인터페이스만 잘 상속을 받으면 여기서는 독립적으로 따로 자기가 확장해서 다른 것들을 갖다가 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그 책임을. 그 다음에 서브젝트가 옵서버를 관리하는 방식은 그냥 그냥 간단한 레퍼런스를 포함하는 거니까 뭐 그냥 객체의 어레이 형태로 가질 수도 있고 객체의 뭐 리스트 형태로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이 해시 테이블 같은 거로 구성하면 훨씬 더 빨리 찾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예, 여기 만약에 어떤 옵서버가 내가 서브젝트를 하나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관찰하고 싶다. 그러면 변경 통지가 왔을 때 업데이트를 받은 다음에 그 인자를 통해서 그걸 남겨가지고 여러 개의 인자로 받아서 내가 여기다가 갖다가 서브젝트한테 그 파라미터로 여러 개의 서브젝트가 전달했다면 그 여러 개의 서브젝트한테 get state를 날려서 받아올 수도 있겠죠. 그 시각을 표시해주는 어떤 옵서버예요. 그러니까 얘가 디지털 형태로 보여주는 거, 아날로그 형태로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타임 틱이 될 때마다 얘네들한테 가져가서 거의 읽어가지고 화면에 뿌리면 되죠. 그냥? 그래서 네 가지 요소, 클락, 타이머는 옵서버겠죠. 그죠? 서브젝트겠죠. 서브젝트 밑에 있는 하나의 콘크리트한 서브젝트고 지금 옵서버 밑에 있는 디지털 클락과 아날로그 클락이 옵서버의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구현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서브젝트 안에는 아까 우리 이거 있죠. 옵서버라는 놈이 달려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 지금 리스트 옵서버 형태로 얘는 지금 링크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죠? 맨 헤더만 지금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notify.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옵서버를 쫙 가져와서 이터레이터는 놈한테 시켜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처음 거부터 맨 끝에 놈까지 하나씩 옮겨가면서 다 될 때까지 그
지금 옵서버한테 업데이트라는 메시지를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라는 걸 날리면서 지금 this라는 서브젝트 객체를 지금 알려준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옵서버에서 업데이트라는 걸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 이거는 지금 서브젝트의 어떤 구현 형태니까 뭐 여기 있는 노티파이가 그대로 적용될 거고, 예, 여기 있는 이 틱이, 여기 있는 클락이, 여기 있는 어떤 그 노티파이가 적용되는 어떤 그 주기를 얘가 컨트롤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디지털 클락이 그 옵서버의 하나의 콘크리트한 구현인데, 여기서 볼 거는 업데이트 안에서 여기 있는 알려진 서브젝트에 대해서 지금 예, 내가 구독하고 있는 서브젝트라고 한다면 그 시각을 지금 드로우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서브젝트로 그냥 넘겼으니까 뭐 드로우 할 때 예, 여기 드로우 안에서 지금 서브젝트의 get hour, get minute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get state랑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어널로그 클락도 뭐 거의 동일한 형태로 뿌려지는 부분이 다 있겠고, 여기 있는 드로우에 아날로그 형태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어태치와 디태치는 클라이언트가 한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 있는 이 메인 프로그램이 클락을 하나 만들고, 클락에다가 누가 옵서버야 라고 아날로그를 하나 만들고 디지털을 만들어서 여기 있는 얘 둘을 어태치하는 코드가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어태치가 지금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타이머한테 야 아날로그 클락이 네 옵서버야, 그리고 디지털 클럭을 타이머의 어떤 옵서버 형태로 어태치하는 부분이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어태치하는 거는 쓰는 게 아까 예 지금 이렇게 쓰니까 그죠? 우선은 서브젝트가 아까 객체가 타이머니까 타이머 점 어태치 가로하고 아날로그, 그 다음에 타이머 점 어태치, 그 다음에 가로하고 디지털 클락, 그렇게 하면 두 개가 다 갖다 붙겠죠. 그죠? 자, 거기까지가 옵서버입니다. 질문 있나요 혹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메디에이터 패턴. 여기 지금 자판기 프로그램에 뭐 여러 가지 지금 객체들이 있어요. 여기 뭐 커피 팔기 위해서 동전을 뭐 입력하는 이런 거를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폐를 입력했을 때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고, 뭐 램프 여기 뭐 이 불이 들어오게 하는 거, 커피를 제조하는 부분, 뭐 여러 가지 이 안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컨트롤하는 프로그램들이 각각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만약 생각하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이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아니라 뭔가 이 자판기에서 뭘 사려는 고객이 코인 박스에 코인을 넣으면 그 다음에는 뭐 램프를 켜고 그 다음에 뭐 램프가 아니라 저기 지금 리소스가 만약에 지금 뭐 커피 재료가 다 떨어졌다 그러면 뭐 판지 않아야 되니까 뭐 그런 걸 체크하고 코인이 다 쳤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이제 뭐 좀 생략 듣는데 뭐 이렇게 재료를 믹스해가지고 내보내주고 뭐 테이크아웃 하라고 그러고 램프를 켜고 끄고 뭐 이런 과정이 지금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코인박스나 믹서나 이 램프들이 각각 이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얘들이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런 형태가 되더라도 뭐 우리가 그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이 자판기를 우리가 프로그램 한 다음에 또 다른 모델 2를 내가 새로 만들 때 여기 있는 램프만 내가 갖다 쓴다든지 코인박스만 갖다 쓴다든지 이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렇죠? 여기에 지금 연관된 게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 있는 레퍼런스를 다 끌고 와야 되는데, 그죠?
이것만 떼어오기 위해서는 여기 애들이 다 같이 지금 여기 레퍼런스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떼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지금 이렇게 커플링이 많아지면 나중에 뭔가 하나 변경이 됐을 때 얘에 대한 영향을 무지하게 많이 받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복잡한 연관을 조금 더 강하게 연결된 거를 좀 약하게 느슨하게 그런 결합도를 낮추는 게 메디에이터 패턴입니다. 여기 한 부품에 만약 얘를 수정한다 그러면 여기 뭐 다 영향받겠죠. 그 다음에 자판기 프로그램의 제어 흐름 중에 각 클래스마다 흩어져 있어서 새로운 부품이 추가됐을 때 이러한 코드의 변경이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4개 말고 또 다른 어떤 부품이 들어왔을 때 얘를 더 추가하는 게 여기 있는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하고 또 연관이 되면 하나 추가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 지금 영수증 같은 게 들어간다 그러면 어디서 이거를 출력해야 되는지, 그 영수증 출력을 해서 어느 클래스하고 협력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해지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하나 추가하기 위해서 복잡할수록 얘네들이 다 이게 손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적게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중간 그 중개사 같은 거를 이제 도입을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뭔가 보낼 때 중재자를 통해서 보내게 하고 얘한테 보낼 때 중재를 통해서 보내게 하는 거죠.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떤 새로운 컴포넌트가 확정될 때 그냥 중재하고만 통화해서 달면 되니까 훨씬 더 간편해질 수 있어요. 왜 우리 저기 요새는 뭐 방을 직구하는 경우도 많고 내가 방이 있다 그러면 직접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중개인을 중간에 세우지 않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만약에 직접 내놓는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방이 뭐 얼마짜리니까 방 사이즈가 얼마니까 방 보여줘서 이런 걸 내가 혼자 다 전화받아야 되죠. 근데 만약에 독독방을 세워서 내가 그 중개인한테 나는 조건이 이런 경우에만 내가 계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중개인을 세우면 어떻게 되죠? 복잡한 건 다 중개인이 하고 나는 중개인만 상대하면 되죠. 1대1만 상대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중개인을 세우면 복잡한 연관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돼요. 자, 그래서 메디에이터를 도입하면 새로운 어떤 클래스가 추가될 때 이 메디에이터하고의 어떤 관계만 잘 수정하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메디에이터한테 쭉 보내고 그거 메디에이터가 각각 원하는 통신을 하도록. 그래서 메디에이터 패턴은 의도는 여러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하나의 중재자로 캡슐화해서 커플링을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의도는 이제 이 메디에이터가 가지는 어떤 인터랙션을 다른 객체하고 독립적으로 내가 이게 통신하는 방법을 메디에이터가 가지고 있는데 걔를 따로 바꾼다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객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복잡해가지고 의존관계 구조화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의 객체가 많은 다른 걸 참조하고 있어서 이걸 재사용하기 어렵다. 아까 얘기했죠. 지금 이런 경우는 얘만 띄어서 할 때 여기에 있는 메디에이터의 관계만 잘 정립하면 쉽게 떼올 수 있지만, 이렇게 만약 관련되면 얘하고 관계, 얘하고 관계, 이게 다 묻어와가지고 실타래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하나만 떼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클래스에 분산되어 있는 행위를 많은 서브 클래스 없이 재구성해야 할 때,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복잡한 인터랙션을 다시 재구성한다,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만약 이걸 재구성한다 그러면 메디에이터가 가지는 여러 가지 그런 컨트롤하는 것만 바꾼다 그러면 쉽게 우리가 다른 거는 손대지 않아도
그 결합하는 방법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구조는 메디에이터가 있고요. 이 메디에이터가 연관되어 있는 여러 컬리그들이 있습니다. 동료들이죠, 그죠? 연관되는. 그래서 얘가 지금 이 메디에이터한테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보내면 누구한테 보내겠다 그러면 얘가 받아서 원하는 구체적인 놈들한테 갖다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얘는 어떤 중간에 브로커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죠? 중재자가 브로커잖아요. 그죠? 그 우리 국내에서는 여러분들 아마 아파트나 집 살 때 되게 중개인을 내가 파는 쪽에서만 중개인을 세우죠. 사는 사람은 중개인을 안 세우고 그냥 복덕방 가서 사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 가서 우리가 중개인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파는 쪽도 중개사가 있고 사는 쪽도 중개사를 세워요. 그래서 중개사끼리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러면 일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어요. 만약 집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사는 입장이라 그러면 사는 사람이 집에 문제가 있어서 뭐 하자라든지 뭔가 그런 액션을 취할 때 훨씬 더 쉽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하여튼 이거는 양쪽에 지금 내가 보내는 입장에서도 얘가 중개인이고 받는 쪽에서도 얘 중개인이잖아요. 자, 그래서 중재자 패턴을 쓰면 여러 객체사의 분산될 행위를 한 곳 메디에이터한테 모여주고 그 다음에 혹시 그 메디에이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메소드를 더 추가하고 싶을 때는 메디에이터 안에 거기 있는 인터페이스 말고도 밑에 콘크리트한 하위 클래스에 그걸 확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내가 부동산 팔거나 산다는 입장에서 1대 N의 관계를 1대 1의 관계로 좀 줄여주죠. 그래서 객체 간의 관계를 쉽게 이해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고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메디에이터 안에 딱 모아서 캡슐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동료 관계에 있는 객체들이 이 어떤 인터랙션을 메디에이터한테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얘가 조금 만약 복잡해지고 그 연관 관계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면 얘가 상당히 프로그램이 힘들어지겠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메디에이터 패턴 구현할 때 추상을 생략할 수 있고요. 이 경우는 이제 그냥 하나의 중재자만 있을 때 중재자의 타입이 여러 개 필요 없을 때 그냥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고 걔를 그냥 중재자로 두면 되는데 만약에 중재자 타입이 여러 개다 그러면 인터페이스 두고 그거를 상속받아서 여러 개의 메디에이터 만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서로 메디에이터와 각 컴포넌트 사이의 의사교환 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두고 일단 중재자한테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거를 알려주는 컬리그한테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제 메디에이터 패턴을 쓰면서 옵서버 패턴을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어떤 놈이 중재자 패턴하고 연결되는 놈들이 어떤 놈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놈이다. 그리고 어떤 놈은 갖다 쓰는 놈이다. 그럼 가운데 중재자가 있어서 그 서브젝트한테 받은 노티파이를 갖다가 쓰는 서브스크라이버한테, 옵서버한테 갖다가 전달해주면 걔가 또 겟 태우게 하면 되죠. 그죠? 겟 태우게 할 때도 중재자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우리 코인박스 밴딩 머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코인박스, 밀박스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다 코인박스 안에도 다 메디에이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밀박스 안에도 메디에이터가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여러 페이아웃 코인 이런 것들을 다 부를 때 이 안에 구현된 걸 보면 다 메디에이터한테 누구한테 보낼 거야, 누구한테 보낼 거야 다 걔를 통해서 보내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램프의 경우는 지금 아마
다만 받기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따로, 그러니까 아까 중재자가 어떤 그 컴포넌트한테 보내기도 하고 어떤 컴포넌트가 중재자한테 받기도 하고 뭐 이럴 텐데, 지금 이런 게 믹서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메디에이터하고 양쪽에 양방향의 통신이기 때문에 얘도 알고 있지만 얘는 지금 메디에이터가 없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메디에이터가 얘가 일방적으로 불을 켜고 받고, 램프가 메디에이터 뭐가 전달할 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메디에이터 안에는 얘가 지금 복잡한 거죠, 그죠? 얘 안에는 램프도 알고 있어야 되고 믹서, 코인박스, 빌박스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이런 뭐 인포메이션이라든지 또 리소스에 없다든지 이런 것들 다 전달할 때 다 각각의 자기가 알고 있는 것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결국은 얘가 지금 복잡해진 거예요. 중간중간에 아까 우리 직접 연결되어 있던 거를 얘가 지금 다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만들 때는,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메디에이터를 만들고 메디에이터한테 누가 컴포넌트인지를 얘한테 다 알려줘야 되죠. 컨스트럭터 만들 때. 그래서 램프와 믹스와 코인박스 얘네들이 다 메디에이터 생길 때 여기에 지금 메디에이터 안에 얘네들이 다 객체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필요한 믹서에서 뭐 메디에이터를 셋업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양쪽에 연결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코인박스에 뭔가 인서트 코인이 되면 각각 뭐 믹서한테 뭐 전달해서 서로의 인터랙션이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거기까지가 오늘 할 내용인데 혹시 질문 있나요? 새로운 클래스가 추가되었을까요? 네. 메디에이터한테 요걸 달아줘야 되겠죠. 그렇죠? 메디에이터가 중간에서 다 알아야 되니까 얘한테 뭔가 새로운 컴포넌트가 더 추가돼서 얘를 컴파일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다른 놈은 영향 안 받겠죠, 그죠? 네. 네. SRP에 되게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많잖아요. 중재라는 책임이 굉장히 복합적이죠. 그죠? 중재라는 책임 하나 안에 사실은 되게 많은 연관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싱글 리스폰시빌리티지만 그 리스폰시빌리티 안에 굉장히 많은 걸 다는 거죠. 다른 질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된 대신에 다른 컴포넌트를 쉽게 떼었다가 새롭게 추가하거나 이런 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모든 게 다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뭘 희생해야 뭘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얘가 조금 프로그램이 복잡해지지만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연관관계가 좀 느슨해지는 그런 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나요? 혹시?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